그 92번을 풀 때요. 우리 94번 풀 때 어떻게 풀었었는지 기억나? 94번 풀 때 얘네들의 부피를 몰수로 일단 바꾼 다음에 1몰 부피가 24니까 이게 2분의 1몰, 이게 2분의 1몰 해갖고 1번, 2번을 전반으로 쫙 썼었어요. 쓰고 얘의 몰수를 미지수로 잡았단 말이야. 뭐 XY로 잡든 N1몰, N2몰로 잡든 해갖고 전반으로 쓰면 반응 후 남은 기체의 총 몰수의 합이 여기서는 4분의 3몰, 여기서는 1몰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나왔었어요. 근데 문제는 미지수는 둘이고 미지수는 셋이고 식은 두 개밖에 안 나와가지고 C는 개수기 때문에 무조건 자연수다. 그래서 1을 넣어보고 2를 넣어봤더니 2를 넣는 순간 몰의 음수가 나왔었죠. 그래서 얘는 1밖에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얘가 비슷한 개념이에요. 우리 지금 B 값을 모르잖아요. B의 개수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치만 B, C의 분자량비를 알아요. 그러면 A, B, C의 화학식 양비 A는 몰라도 B, C가 7대 11이라는 건 준 상황이고 그 다음 얘네들의 반응 몰비가 1대 B대 2 여기서 개수비까지는 주어진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면 반응 질량비가 나오는데 질량비는 몰 곱하기 화학식량이니까 얘가 7B 얘가 22 맞지? 그럼 어차피 질량이라는 것은 A와 B의 반응 질량을 더해서 C가 나와야 되는 관계잖아? 질량은 보존이니까. 그럼 A의 질량비는 22-7B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근데 B는 개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연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B 값으로 가능한 게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B가 4가 될 수는 없어요. B가 4가 되는 순간 이 A의 질량이 음수가 돼버려. 3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B가 1이면 만약에 B = 1이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5가 나오고 B가 1인 경우 A, B, C의 질량비가 15대 7대 22가 나옵니다. 맞죠? 그리고 B 값이 2인 경우 A, B, C의 질량비가 8대 14대 22가 되고요. 얘가 3인 경우 7, 3, 21 1대 21대 22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지금 질량비가. 근데 솔직히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얘네들 지금 넣어준 질량이 4g, 14g, 24g 상식적으로 이렇게 질량비가 나올 리는 없어요. 이런 거는 일단 말도 안 되는 질량비는 하나 빼고 1 아니면 2밖에 지금 가능한 질량비가 없어 보인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B값이 1이라고 치면 이제 가정하고 가는 거예요. B값이 1이라고 치면 15대 7의 질량비로 반응을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전부 반응하고 얘는 말도 안 되게 찔끔 남아버려요. 그죠? 그래서 저는 B값을 2라고 가정하고 지금부터 갈 거예요. B가 2면 얘네들의 반응 질량비가 7대 10 아까 얼마였어? 14? 14대 22가 된단 말이에요. C까지 했을 때. 8대 14. 8대 14대 22. 그러면 얘가 다 반응할 때 얘는 7g 반응하는 관계가 돼서 생성된 C가 11g이 생성되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다 반응했다고 8대 14가 맞다고 가정했을 때 B값을 2라 놓고 그 다음에 얘는 24g 중에 12g만 반응한 게 확정이니까 이건 문제에서 아예 줬으니까 지금 A가 몇 배 반응했냐면 3배 반응했단 말이에요. 그럼 B도 3배 반응하지 않았겠어요? 2가 1보다 전부 3배씩 반응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배 반응을 시키면 얘는 21g 있었는데 다 썼다라는 얘기가 되죠. A가 남았으면 B는 다 썼을 거니까. 그래서 C가 33g 생겼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맞다고 가정하고 우리 B값을 2로 잡고 갔으니 개수비가 1대 2대 2가 된 거잖아요. 반응 몰비가. 그러면 1번 실험에 이 A 4g을 그냥 내가 1몰로 잡아버릴게. 그럼 얘는 이게 2몰이 되고 왜냐면 1대 2의 몰비로 반응하니까 4몰 넣는데 2몰 반응에 참여했다라는 얘기가 되죠. 안 그래? 그래서 얘가 몇 몰 생성됐다? 2몰 생성됐다. 그리고 얘가 B가 2몰 남았다는 얘기가 되죠. 여기까지 감았어요? 그리고 얘는 총
3배 반응했으니 3몰이 반응에 참여하고 6몰 넣어준 거고, 얘도 6몰 넣어서 6몰 다 반응, 1대2의 몰비로 반응하니까, 그래서 얘가 6몰 생성이다라는 얘기가 되죠. 여기서 봐봐요. 얘가 1몰, 3몰 들어있었잖아요. 합치면 5몰이죠. 이때 총부피가 5V. 그럼 1몰이 V란 얘기가 되죠. 얘 남는 거 얼마인지 알아요? 6몰 중에 3몰 반응했으니 A가 3몰 남은 거예요. 그러면 얘 6몰과 3몰 남은 거 합치면 9몰, 부피 9V. 어때요? 1몰당 V, 두 개가 딱 맞아떨어지죠. 확인. 내 가정이 맞은 거예요. 지금 조건에 어긋나는 게 없죠. 여기까지 풀려야 내가 B를 2로 가정하고 같다는 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숫자 빼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찍어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 그럼 여기까지 풀면 내가 가정한 게 맞았구나가 확인이 되는 거야. 그럼 다 나오는 거지. 이해돼? 이렇게 원래 푸셔야 돼요. 좀 짜증나죠? 그래서 개수를 가정하고 가야 되는 경우. 자, 요 화학결합 파트는 솔직히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암기에서 디테일한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이제 치사하게 문제를 낼 수가 있어서 그런 사소한 부분을 주의하시면 되는데, 공유결합, 이온결합은 설마 모르진 않을 테니 의미는 좀 외워두시고, 그 물의 전기분해와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는 왜 하는 거였어요? 이 두 실험을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저기는 공유결합, 여기는 이온결합.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의 전자가 관여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에서는 제가 플러스 극은 전자를 주는 극이다, 뺏는 극이다. 플러스 극은 전자를 뺏어가는 극이다. 봐봐. 이 안에 염화나트륨 용융액이니까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이온화되어 돌아다니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플러스 극으로 누가 끌려가냐? Cl 마이너스가 끌려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음이온이니까 전자가 하나 남아. 이 남는 전자를 제가 뺏어간다니까요. 얘는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갈 거 아니냐? 전자가 하나 모자란 상황이잖아. 그럼 얘는 그 전자를 하나 받는다니까. 전극은 전자가 모자라면 채워주고 남으면 뺏어가요. 그래서 이온을 원자, 중성 상태로 바꿔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극은 전자를 뺏어가고 음이온의 전자를, 마이너스 극은 양이온의 전자를 채워주는 역할. 그래서 플러스 극은 전자를 뺏어가기 때문에 내가 저기를 무슨 전극이라고 불렀어. 제 전자를 뺏어가지고 쟤를 산화시켜. 그래서 우리 플러스 극을 산화 전극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단 말이야. 마이너스 극은 양이온한테 전자를 채워줘서 원자로 만들어. 그럼 쟤한테 전자를 주잖아. 쟤를 환원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극은 환원 전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요. 이게 플러스 극이 산화 전극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플러스 극이 산화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플러스 극 주변으로 모이는 물질이 산화된다는 의미예요. 알겠어요? 남의 전자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극은 환원되는 거예요? 제 전자를 뺏어갖고 내가 얻으니까 플러스 극은 환원이에요? 그렇게 표현하지도 않는단 말이야. 왜냐면 이게 전자를 얻어서 내가 그 전자를 받아서 이온이 되거나 뭐 이래야 환원인데, 얘는 그냥 전자를 플러스 극이 받아서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게 아니라 자유전자가 돼가지고 그냥 한 바퀴 도는 거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전자와 결합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플러스 극은 산화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야 산화 환원이 되는 거 알겠어요? 다만 플러스 전극을 산화 전극이라 부르는 이유는 저 놈을 산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제 전자를 뺏어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극도 마찬가지야. 내 전자를 얘한테 줌으로써 이 물질을 환원시키는 거지, 내가 그렇다고 전자를 잃고 산화되는 건 아니에요. 저기서 온 전자를 그냥 이쪽으로 전달해 줄 뿐. 이해했어요? 그러면 요 염화나트륨 용융액에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사이에 전자가 이동한다. OX.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사이에 전자가 이동한다. OX. 아니죠. 이동 안 해요. 왜냐면 봐봐요. 얘네는 용융시키기 전부터 원래 이온이었죠. 용융시키기 전에도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정전기적 인력으로 붙어 있었던 거고, 이온 결합을 하기 전에는 양이온, 음이온이었고, 아니 이온 결합을 하기 전에는 원자였고, 결합하면서 전자를
얘가 얘한테 져서 주고받았겠지만 이미 염화나트륨이 된 순간부터는 전자를 주고받지 않은 거죠. 주고받는 건 끝난 거고요. 얘네가 용융되면서 이게 다 이온화가 돼서 따로따로 떨어져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얘는 어디 가서 음이온한테 가서 전자를 받은 거고 얘는 음이온? 음극한테? 얘는 양극으로 가서 전자를 뺏긴 거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전자를 지금 용융액 안에서 주고받은 적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전기분해를 한다고 해서 이온 간의 전자를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이온과 전극 사이에서 전자를 주고받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리고 염화나트륨을 용융시킬 때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전자가 이동한다 해도 맞는 말 틀린 말? 아니, 용융 전부터 이미 전자는 나트륨이 잃고 염소가 얻고 있었어. 용융시키기 전부터 이미. 알겠어요? 원래부터 전자는 제가 양이온 얘가 음이온이 되는 순간부터 이동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용융을 시켜갖고 전기분해하는 이 과정 전체 중에 이온 간의 전자를 주고받는 건 없어요. 이온과 전극 간에 주고받는 거지. 이해하셨어?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 얘네들 용융액으로, 야, 말이 안 나오냐. 용융액으로 전기분해하면 그래서 염화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서 무엇이 되는 거야? 전자를 잃고 Cl2가 되는 거고, 나트륨은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서 전자를 얻고 NA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나트륨이 석줄되고 은백색 금속, 이쪽에서는 무슨 색 기체가? Cl2 무슨 색 기체였어? 무색? 야, 이게 무색이면 이렇게 열어놓고 실험하면 안 돼요. 얘가 나왔다는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모아서 이게 CL2인지 꼭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쟤는 모으지 않잖아요. 기체를 포집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뭐야? 그냥 눈으로 봐도 나오는 게 보이기 때문이야. 무슨 얘기냐? 색깔이 있는 기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색의 기체? 황록색의 기체가, 제 황록색 기체예요. 혹은 뭐 연두색 기체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황록색 기체가 모락모락 나오면서 독특한 냄새를 풍긴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얘네 반응식을 양쪽에 나눠서 쓰면 각각 전자를 잃고 얻는 반응식이 되지만 합쳐서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이거 몇 번이나 얘기했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생성되는 물질의 몰비는 2대1이다 하면 맞다 틀리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생성되는 물질의 몰비는 2대1이다. 틀린 말이라고. 얘가 마이너스 극, 얘가 플러스 극이라고. 어느 극에서 누가 나오는지 잘 봐. 알겠어? B는 항상 순서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얘가 여기 고체라고 나오는데 가끔 이제 문제에서는 사실 이 용융액이 뜨겁기 때문에 얘가 석출될 때 고체로 안 나오고 액체로 녹은 상태로 나온다고 설명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여튼간 중요한 건 나트륨 금속이 석출이 된다는 게 중요하고, 물의 전기 분해를 할 때는 순수한 물 안 쓰는 거 알죠? 전기 안 통하기 때문에 전해질을 써. 그래서 얘도 용융액을 쓰는 이유가, 만약에 염화나트륨 용융액이 아니라 수용액으로 전기 분해를 해버리면 결과가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져? 수용액으로 전기 분해를 해버리면 염화나트륨은 전해질의 역할만 하고 물의 전기 분해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물질의 종류가 완전히 달라져요. 알겠어? 그래서 수용액의 전기 분해와 용융액의 전기 분해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이거 기억하시고. 여튼 얘는 수용액 전기 분해를 했어. 그래서 산소와 수소가 나와. 어느 극에서 누가 나오는지는 알 거고, 그 다음 전체 반응식도 당연히 알 텐데, 이게 어떤 학교들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각각의 반응식을 알려주는 학교가 있어요. 이걸 외울 필요까지는 보통 없거든. 근데 이 각각의 반응식이 여기는 써 있어요. 요 왼쪽에 조그맣게. 마이너스 극에서는 물이 4개의 전자를 얻어 지금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고 얘가 나오고, 플러스 극에서는 물이 4개의 전자를 잃고 4개의 전자를 얻고 4개의 전자를 잃고 산소기체가 발생하며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극에서는 그러면 물의 전기분해가 되면 수산화이온이 발생을 하고요. 플러스 극에서는 수소이온이 나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극 주변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극, 여기 수산화이온이 떠돌아다니고, 사실 플러스 전극 주변에는 수소이온이 떠돌아다니면서 각각의 극에 있는 용액이 액성을 띠게 돼요. 그
마이너스 극 같은 경우는 얘 때문에 염기성을 띠게 되고 플러스 극 같은 경우는 얘 때문에 산성을 띠게 돼서 여기에 지시약을 떨어뜨려가지고 색깔 변화를 확인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지시약을 떨어뜨려놓으면 마이너스 전극 주변에는 염기, 플러스 전극 주변에는 산성에 해당하는 색깔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어볼 때가 있어요. 대신 반응식을 주고 물어보는데 만약에라도 학교에 학습지에 이게 써있는데 선생님이 외우라 그랬다 그러면 얘는 암기하셔야 돼. 알겠죠? 근데 보통 여기까지 물어보진 않아요. 여튼 뭐 이 정도까지 물어볼 수 있겠죠. 물의 전기 분해를 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극 주변에는 이온이 형성된다. 뭐 이 정도까지는 물어볼 수 있겠죠. 뭐 수소 이온인지 수산화 이온인지까지는 안 가르쳐줘도. 그리고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 확인법은 알죠? 불 붙여봤을 때 확 타오르냐 팡 터지냐. 수소 기체를 우리가 무슨 성 기체라고 불렀죠? 불에 잘 타는 기체. 인화성 맞는데 가연성. 인화성도 돼요. 아니면 폭발성도 돼요. 수소 기체 자체는 원래 폭발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얘는 조연성. 기억나지? 얘는 지가 불타는 게 아니야. 남이 타는 걸 도와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연성이라고 표현했죠. 요 정도는 구분을 하셔야 되고 기체의 양을 보고 플러스 극인지 마이너스 극인지 확인 가능하셔야 되고 뭐 이 정도야 전기분해 할 수 있겠죠. 의미도 아실 거고. 결국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하는구나. 전기 음성도 플로린 4.0인 거 알죠? 전기 음성도 단위 없어요. 그냥 플로린 4.0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그리고 2주기 3주기 전기 음성도 정도는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소하고 전기 음성도의 주기성 기억나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가 어떻게 돼? 증가. 같은 족에서는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가 감소. 그럼 같은 주기에서는 왜 증가했었어? 같은 주기에서는 뭐 때문에 전기 음성도가 커졌어요? 근데 뭐라고? 원자과 전자가 늘어나는 효과로 치면 오히려 음성도가 줄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자 사이엔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음성도가 커지는 이유는 양성자 수의 증가 때문이야. 양성자 수가 증가하니까 전자를 땡기는 힘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럼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음성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이건 껍질수의 증가 효과 때문이죠. 껍질수가 늘어나서 오히려 땡기는 힘이 감소하는. 이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기 음성도가 어디로 갈수록 주기율표 기준 어디로 갈수록 증가하냐면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잖아. 물론 18쪽은 제외예요. 18쪽은 애초에 전기 음성도를 측정을 안 하죠. 결합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기율표의 오른쪽 위로 갈수록 대체로 증가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반드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외가 존재할 수 있으나 우리가 배우는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 사이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그냥 100%다 라고 생각하고 푸셔도 된단 말이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우리 공유결합의 종류는 알죠?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을 하면 이게 얘네들의 결합에 전하가 생기는 거잖아요. 결합의 전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음성도가 큰 쪽이 마이너스, 작은 쪽이 플러스를 띠는데 우리가 이걸 부분 전하를 띈다. 이 극성 공유결합을 표현하는 말이 되게 많아요. 결합의 부분 전하가 존재한다. 혹은 결합이 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응? 그래서 혹은 전기 음성도가 차이가 나는 두 원소 사이에 아니면은 이게 극성 공유 결합에 극성이 커지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많이 나야 되죠. 극성 공유 결합에 극성이 커지려면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많이 나야 되고 결합의 극성이 크다를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 결합의 극성이 크다.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크다와 같은 말이죠. 한쪽으로 더 많이 끌렸다. 결합의 극성이 크다.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크다. 부분 전하가 크다. 다 똑같은 말이야. 한쪽으로 많이 끌릴수록 전하를 더 세게 띄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하지만 주의할 점. 결합의 극성이 크다고 해서 결합력이 세다는 의미는 아니다. 결합이 극성이 큰 거와 결합력이 큰 거는 의미가 다르다. 이해돼? 이게 뭔 의미냐면 예를 들어 수소와 산소 사이에 공유결합하고 수소와
플로린 사이의 공유결합을 만약에 비교한다 치면 분명 결합의 극성은 어느 쪽이 크냐? 이쪽이 커요. 그죠? 결합의 극성은 이쪽이 커요. 왜냐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얘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얘의 전자가 한쪽으로 더 많이 끌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결합의 부분 전하도 1번보단 2번이 클 거고 결합의 극성도 당연히 2번이 크고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도 2번이 커요. 하지만 2번이 1번보다 이 결합력이 이 결합력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단 얘기예요. 공유결합의 결합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또 예를 들어 얘가 분자야. 물분자. 이게 HF 분자. 그러면 사실 얘 같은 경우는 결합의 극성이 얘보단 얘가 크기 때문에 이 분자가 좀 더 극성이 강한 분자가 될 수는 있어요. 좀 더 극성이 강한 분자일수록 그만큼 분자 간의 인력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분자 간의 인력이라는 게 같은 극성 분자 중에서도 전하량을 좀 더 많이 띈, 좀 더 극성이 강한 분자일수록 아무래도 정전기적 인력이 셀 거기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이 좀 더 강해지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결합의 세기는 이 공유 결합 자체의 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극성이 크다고 해서 공유 결합력이 세다는 의미는 아니다. 극성이 클수록 분자 간의 결합력이 세질 수는 있어요. 그만큼 분자가 전하를 조금 더 많이 띄어서 정전기적 인력이 세게 강해질 테니까. 그렇지만 공유 결합력이 세지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결합의 극성이 크다고 해서 꼭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고도 볼 수가 없는 게 결합의 극성이 강해도 분자 전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빵이 되어 무극성 분자가 돼버리면 분자 간의 인력은 오히려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합의 극성이 결합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됐죠?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 표시 정도야 할 수 있을 거고 부분전화 표시도 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 뭐 이거야 별거 아니죠. 간혹 가다가 이거 144번 같은 거 쌍극자 모멘트 계산식 가끔 알려주는 학교 있다고 내가 얘기했죠. 쌍극자 모멘트 뮤는 이거 뮤라고 읽어요. 쌍극자 모멘트 뮤는 어떻게 계산하더라? 혹시 기억나? 양쪽 전하량과 두 원소 사이의 거리의 곱으로 계산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나 이거가 커지면 쌍극자 모멘트도 커지는. 근데 이걸 곱해서 직접 계산하라는 문제는 잘 안 나오고 그냥 쌍극자 모멘트를 이렇게 계산하더라, 알고 있어라 정도의 문제를 줄 때는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알려주면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쌍극자 모멘트의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계산하는 방식이고 전자점식은 별거 없는데 이거 서술형에 얘네들의 전자점식을 그려라 구조식을 그려라 간혹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전자점식 그리라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 다 찍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네, 전자점식은 비공유 다 찍어야죠. 구조식은 비공유 전자쌍 찍으라는 말이 없으면 사실 안 찍어도 돼요. 근데 전자점식은 비공유까지 다 찍어줘야 돼요. 알겠죠? 그리라는 문제 의외로 많이 나와요. 뭐 이거는 그릴 수 있는 정도면 되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 분자 구조는 다 할 줄 알죠? 분자 구조 5가지? 직선형인지 구분형인지 뿔형인지 다 할 줄 알죠? 인간적으로 이거 못하면 우리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자 얘들아, 여기서 분자 구조와 결합각은 뭐 기본으로 다 알고 계신다고 제가 믿고요.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공유전자쌍 분의 비공유전자쌍의 비, 이게 이제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문제 풀 때 수업 시간에 이걸 다 찾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유전자쌍 분의 비공유전자쌍 했을 때 이게 1이 나오는 분자, 2가 나오는 분자, 3, 4, 6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자, 우리 알고 있는 분자 중에 공유분의 비공유 값이 1 나오는 분자 뭐 있어요? 물, H2.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또 요 공유분의 비공유가 1이 되는 분자가 총 3개가 제일 잘 나오거든요. H2O, 그 다음
CO2.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공유 4세, 비공유 4시예요. 얘가 이 값이 1이 나와요. 하나가 더 있어요. 누구게요? OF2 아니에요. OF2는 플로린 하나만 해도 벌써 비공유가 3개거든요. 뭐가 있게요? FC.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플로린 하나에 N 3개, 비공유 하나, 둘, 셋, 넷. 공유 넷, 비공유 넷. 이 3개가 이 값이 1이 나오는 문제로 진짜 잘 나와요. 외워두셔야 되고. 그 다음 이 값이 2가 나오는 문자. 공유분의 비공유가 2가 나온다. 일단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O2. 잘 나오는 문자는 아니에요. 얘는. 왜냐면 이렇게 똑같은 거 2개 결합한 애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얘가 어쨌든 공유분의 비공유가 2예요. 그럼 또 이 값이 2가 나오는 게 누가 있을까요? 해볼까요? C 2 C2 F4가 있어요. C2 F4. C2 O2는 C2 O2? C2 O2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안 돼요. 그죠? C2 F4는 탄소가 원자가 공유결합 4개까지 가능하니까 이중결합하고 이거거든요. 그러면 공유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 비공유가 3, 42, 12. 근데 이게 잘 나오는 문자는 아니에요. 왜냐면 보통 한 분자당 원자수가 5가 넘어가면 문제에 잘 출제가 안 돼서 이런 게 있다 정도. 사실 얘보다 잘 나오는 애들이 더 많아요. 얘네 둘은 이 값이 2가 나오기는 하지만 잘 나오는 문자는 아니고요. 진짜 잘 나오는 애가 이제 N2, N2, F2. 이건 진짜 잘 나와요. N2, F2. N2, F2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가 3개까지 공유 가능하고 플로린 이렇게 있으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에요. 그럼 공유가 4세, 비공유가 4시죠. 비공유가 8. 자, 3개 나왔다. 2개 더. 나머지 2개는 진짜 잘 나오는 애들이에요. 사실 앞에 있는 2개는 잘 안 나오고 얘부터가 잘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그럼 누가 있을까요? 자, ONF라고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와요. ONF 어떻게 생겼죠? ONF? 일단 질소가 가운데 들어가요. 얘가 제일 공유결합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셋 중에서는. 그러면 산소하고 이중에 플로린하고 단일결합하고 산소가 비공유 2가지잖아요. 그죠? 플로린이 3가지고 질소가 1가지죠. 그럼 공유 셋, 비공유 6. 이게 2가 나오거든요. 얘 분자구조 무슨 모양이에요? 분자구조 5개 배운 것 중에 얘 무슨 모양입니까? 직선 안 되고 삼각형 아니고 이 분자구조 따질 때 누구? 구분형. 중심 원자 기준으로 항상 보시는 거잖아요. 사실 중심 원자의 전자쌍만 놓고 보면 전자쌍 위치로는 삼각형이 맞아요. 중심 원자의 비공유 없이 공유만 셋이 있는 형태니까. 그러나 요 평면 삼각형에서 우리가 비공유는 분자 구조로 쳐주질 않죠.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구분형 모양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구분형은 물분자처럼 비공유 2의 공유들을 가진 구분형이고 얘는 비공유가 하나에 공유가 2 있는 구분형이니 사이각이 좀 달라요. 이 사이각이 몇 도입니까? 104.5. 그럼 이 사이각은 104.5보다 크고 비공유가 하나 적으니까. 그럼 얘가 만약에 완전히 이런 형태였으면 질소가 되면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이제 임의의 원소기호를 하고 비공유 없이 정말 공유만 3개 있는 경우였으면 이게 몇 도가 나와요? 120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비공유가 돼버린 상황이니 120도보다는 작아요.
왜냐면 비공유가 공유보다 미는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얘는 120보다는 작고 104.5보다는 큰 구분형의 분자가 돼요. 오케이? 분자로는 구분형이고 공유전자쌍분의 비공유전자쌍 하면 이 값은 2가 나오는 애고. 됐습니까? 이해되시죠? 얘는 의외로 잘 나오는 분자예요.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돼. 자, 하나 남았어요, 이제. 이것도 많이 본 분자예요. COF2, 오케이? COF2, 얘요, 얘. COF2. 이 세 개가 진짜 잘 나와요. 공유분의 비공유 2 되는 애. COF2, 뭐 굳이 그리자면 탄소, 산소, 플로린, 이놈이죠. 항상 제가 이 분자들 쓸 때 플로린 자리에는 항상 다른 17쪽으로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플로린 대신 염소가 나와도 답은 똑같은 거. 알죠? 바뀌어서 나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대신에 플로린 자리에 수소가 바뀌어 나올 수는 있는데 수소가 바뀌어서 나오면 공유분의 비공유 전자쌍수가 바뀌어버려요. 얘는 비공유가 없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에 비공유 2, 3, 4, 5, 6, 7, 8. 그래서 공유 넷, 비공유 8. 요렇게 되는 애. 요 값이 2가 나옵니다. 얘네 5개 중에 특히 요 뒤에 3개를 잘 외워두셔야 되고요. 자, 이제 이 값이 3이 나오는 애. 3. 제일 유명한 애 하나 있잖아요. 3 나오는 애. 이 값이 3이 나올 수 없는 밖에 3밖 뭐라는 거야. 3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 CF4. 공유 4세 비공유 12.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죠. BF3 중심 원자가 옥텟 만족 안 하는 애들. BF2 이런 애들이 여기 들어가요. 당연히 플로린 자리엔 다른 17쪽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염소 같은 거. 항상 그건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얘네가 이제 3이 나와요. 근데 요 둘보다는 얘가 훨씬 잘 나오고요. 왜냐면 대부분 옥텟을 만족하는 조건을 주기 때문에. 그다음 4가 나오는 애가 하나 있어요. 4가 나오는 애. 뭐라고? 이게 OF2예요. 이게 OF2. 이 값이 4가 나오는 애가. OF2가 이거 아닙니까? 비공유, 공유, 플로린의 비공유가 3개씩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공유 둘에 비공유 8 아닙니까? 이거 4 나오는 애는 OF2밖에 없어요. 아니면 OCl2. 똑같이 17쪽 바꿔가지고. 이런 형태가 나오고. 6이 나오는 애는 사실 거의 안 나오긴 해요. 이게 6이 나오려면 17쪽끼리의 결합밖에 안 돼요. F2나 아니면 CL2나 아니면 FCl 이렇게 줄 수는 있어요. FCl. 단일 결합인데 비공유가 6인. 이런 애들이 6이 나오는데 얘네는 잘 나오는 형태는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 값이 5분의 6이 나오는 애가 있어요. 5분의 6. 이런 애를 하나 끼워 넣어갖고 보통 정수비로 상대값을 줘요. 이 5분의 6이 나오는 애는 누구예요? 얘는 너무 확실한 게 공유전자쌍이 5개 나올 수 있는 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C가 일단 들어가겠죠. 근데 C가 하나가 아니겠죠? 5개가 되려면? C2, F2. C2, F2. 이러면 얘가 공유가 5개가 나오잖아요. 삼중결합이 되면서. 그죠? 그리고 플로린, 여기에 비공유가 총 6에서 이게 5분의 6이 나오고 이런 애를 끼워줘 놓고 상대값을 줘요. 알겠죠? C2F2는 진짜 단골이에요. 그리고 자, 3분의 10이 나오는 애가 있어요. 3분의 10. NF3. 하나 더. 하나 더 있어요. O2F2까지. 얘네 둘이 똑같이 3분의 10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특히나 C2F2, N2F2, O2F2 얘네 3개는 세트로 붙어져야 돼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얘네는 뭐 분자 구조로도, 그 다음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수로도, 그 다음 중심원자와 얘네들 결합 비율로도 하여튼 그냥 세트니까 얘네 셋은 머릿속에 새겨넣어요. 엄청 잘 나온다.
꼭 기억하시고 저는 지금 공유전자쌍 분의 비공유전자쌍 개수를 줬지만 이게 가끔은 뒤집어 나올 때도 있어요. 비공유분의 공유를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외워두셔야 돼. 이거 수업 시간에 다 찾아서 시간 내에 못 풀어요. 알겠죠? 요거는 외워둬야 되고 그 다음 분자식을 보면 얘네가 분자 구조가 뭔지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 구분은 하실 수 있죠. 여러분이 제일 많이 혼동해서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와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제발 좀 구분합시다.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결합 하나하나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이냐 무극성 공유결합이냐를 묻는 거고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분자 전체를 보라는 소리죠. 그래서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를 보라는 소리고 구분할 수 있죠?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있어도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 CO2 같은 걸 줘요. 얘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잖아요. 근데 CO2를 줘놓고 현지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C와 O 사이의 결합에는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한다. 혹은 부분 전하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건 맞는 말이에요. 얘는 분자 전체는 전하가 없지만 분자는 중성이지만 결합 하나하나만 놓고 봤을 때 이 결합에는 분명히 부분 전하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 결합과 이쪽 결합을 합해놓고 보니 전자로 0이 되는 거지 부분 전하가 결합 하나하나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로 존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합의 전자가 존재하냐와 분자가 전자를 띠냐는 다른 의미다. 구분 잘해요. 결합을 물었는지 분자 전체를 물었는지. 알겠죠? 그리고 이것도 얘네들의 뭐 전자쌍수를 물어요. 예를 들어 뭐 공유전자쌍수, 비공유전자쌍수를 물을 때 CO2의 공유전자쌍수분의 비공유전자쌍수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고 중심원자의 공유전자쌍수분의 비공유전자쌍수 이따위로 물어보면 중심원자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주변 거 빼고 가운데 놈만 보는 거예요. 아시죠? 중심원자라는 말이 붙었냐 안 붙었냐 잘 확인하셔야 되고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성질은 다 아시죠? 극성 분자는 지들끼리 잘 섞이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섞이고 뭐 이건 다 아실 거고 극성 분자는 전기장에서 일정하게 배열하고 무극성은 배열 안 하고 극성 분자 전기장에 배열시킬 때 그 그림 어딨어? 극성 분자 전기장에 배열시킬 때 기체 상태로 배열시키는 거 알아요? 요 전기장 실험은 기체 상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대전체 가까이에서 끌려오는 거 이거는 액체 상태로 하는 거예요. 극성은 다 끌려오죠. 플러스를 가까이 하든 마이너스를 가까이 하든. 근데 무극성은 안 끌려오죠. 요 극성과 무극성의 성질에서 문제 이제 제일 잘 나오는 게 극성 용매 무극성 용매 해놓고 얘네들 섞었을 때 섞이냐 안 섞이냐 뭐 이거 묻는 거. 그래서 나중에 우리 수험고 기출을 풀겠지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렇게 해놓고 내가 여기다가 황산구리를 녹였더니 염화구리를 녹였더니 B층이 파래지더라. 이런 거 묻잖아요. 그럼 얘네 입구를 막아요. 막 흔들어요. 그리고 다시 가만히 냅둬요. 몇 층 돼요? 층 몇 개 돼요? 2층으로 바뀌어요. 그쵸? 왜냐면 위아래의 무극성층은 섞일 것이고 가운데 극성층은 안 섞일 테니까. 일단 이게 층이 몇 개가 나오든 안 섞이는 애들은 다 극성, 무극성, 극성, 무극성 관계예요. 아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네들의 녹는 점 끓는 점 비교.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는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느 쪽이 높아요? 극성 분자가 높은 거죠. 그 이유 알죠? 극성 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있어서 분자 간 인력이 극성이 무극성보다 크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같은 극성 분자여도 극성이 더 강한 분자일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 분자의 극성이 강하다는 게 반드시 결합의 극성이 강하다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결합하다 보면 이게 극성이 무극성 분자처럼 상쇄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합의 극성하고 분자의 극성은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뭐 이 단원 내용의 사실 전부죠. 여기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내용은 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배위결합하는 애들 우리 몇 개 기억나세요? 다른 거는 다 제끼고 헷갈릴 수 있는 배위결합 몇 개만. 일단 NH4 플러스 대표적인 배위결합 물질이죠. 얘 배위결합할 때 원래는 암모니아인데 여기에 수소이온이
하나 배위결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플러스 하나를 띠는 애잖아요. 그리고 또 배위결합하는 이온 누구 있었어요? H3O 플러스 기억나요? 하이드로늄 이온. 얘 어떻게 생겨요? 원래는 물 분자인데 여기에 수소가 하나 배위결합하면서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띄는 이런 형태였잖아요. 배위결합도 결국은 공유결합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배위결합도 결국은 공유결합의 일종. 그 다음 또 배위결합하는 애 중에 이건 이온은 아니지만 일산화탄소 알죠? 얘 배위결합 대표적으로.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탄소가 원자과 전자 4개,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요. 이렇게 배위결합하는 경우죠. 한쪽에서 공유전자쌍을 다 제공하는 케이스. 근데 이것도 결국은 삼중결합이긴 합니다. 이것도 삼중결합이긴 해요. 그리고 배위결합 중에 이런 애가 있었어요. 우리 BF3처럼 왜 BF3처럼 옥텟 만족 안 하는 애 있죠. 옥텟 만족 안 하는 애가 비공유전자쌍을 가지는 이런 암모니아 같은 애를 만나면 암모니아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만나면 아니면 F로 써도 좋아요. 뭐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얘가 여기에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배위결합해서 B와 N이 이렇게 결합하는 경우. 근데 이거를 임의의 원소기호로 줘버리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옥텟 만족을 안 하고 한쪽은 비공유전자쌍이 있어서 한쪽에서 전부 배위결합해갖고 다 빌려주는 케이스. 요거는 간혹 나오기도 해요. BF3가 들러붙는 경우. 알겠죠? 그 다음 이거는 배위결합이 아니라 외부에서 전자를 얻어와서 옥텟 만족을 시켜갖고 전하를 띠는 이온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OH- 같은 애들. 아니면 OCl-도 가능해요. OH-나 OCl- 같은 애가 어디 갔어? 어떻게 생겼었냐면 여기다 쓸게요. OH-는 수소가 하나,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요. 하나가 모자라 어디선가 얻어와서 얻어온 놈 때문에 일가의 음이온이 되는 형태. 기억나죠? 이것도 제가 임의의 원소기호로 주면 헷갈린다 그랬어요. 왜냐면 전자쌍에 색깔 표시 안 해주기 때문에 이게 하나를 얻어왔다는 얘기인지 아니 결합을 했는데 전하를 띄었어? 그럼 이 중에 하나는 자기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런 형태의 이온이 되는 애가 또 누가 있었어요? CN- 기억나요? 얘 이름이 뭐더라? 사이안화이온. 얘가 탄소가 원자가가 4, 질소가 원자가가 5. 여기까지 공유결합하면 질소는 옥텟 만족을 해요. 탄소가 하나 모자라서 하나 얻어오는 바람에 일가의 음이온이 되는 형태. 15족 15족의 결합이 아니다 이거. 하나는 14족 하나는 15족 나머지 하나는 얻어온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띠게 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랬죠. 이게 사이안화 이온이요. 됐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가 OCl- 은근 잘 나와요. OCl- 하이포아염소산 이온인데 얘를 이름을 뭐 외울 필요는 없으나 하이포아염소산 이온인데 이름은 안 외워도 이 이온 자체가 임의의 원소기호로 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긴 하거든요. 얘는 산소가 원자가 6개. 하나, 둘, 셋, 넷, 다 아니구나. 하나, 둘, 셋, 넷, 5, 6. 그리고 CL이 하나, 둘, 셋, 넷, 다 7. CL은 옥텟 만족을 했지만 산소가 하나 만족을 못했어. 하나 얻어와서 마이너스. 이런 형태.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사실 이 파트에서는 분자는 만들기 나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런 애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CF3 플러스 이런 애가 이제 막 주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얘네는 봐봐요. 탄소는 어차피 공유결합을 4개밖에 못해요.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그럼 원자과 전자가 4개 중에 3개는 플루오린과 공유결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플러스가 되겠어요? 나머지 하나는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럼 얘는 구조가 어떻게 생겼겠어요? 정삼각형.
중심 원자의 비공유 없이 공유만 정확히 3개 있는 형태잖아요. 120도 각도의 정삼각형을 이루면서 평면 삼각형이죠. 평면 삼각형을 이루면서 중심이 지금 옥텟 만족을 안 하는 상태. PF-, PF4-, 아니 PF4래. PF3-. 이런 거 막 나온다니까요. 이런 거. BF4- 맞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그러니까 만들기 나름이에요. 이게 제가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붕소가 원래는 3개밖에 공유결합을 못하잖아요. 원자과 전자가 3개라서 플로린 결합을 해놓고 여기에 플로리나 이온이 하나 들러붙어 버리는 형태. 그러니까 플로리나 이온이면 이미 8개가 다 차서 이온이 된 상태잖아. 이쪽에 비공유 전자쌍에 배결합을 해서 얘가 들러붙어 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는 이온이 되거든요. 이거를 만들기 나름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변칙적인 애들을 제외하고는 얘네들은 암기를 해주시고 주로 나오는 애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변칙으로 나오는 애들은 그때그때 그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원칙에 따라서. 아시겠죠?